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2027년도 커리큘럼 개강을 앞두고요.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어떤 강의 들어가야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작년하고 비해서 좀 다른 게 2027년도 들어서 좀 시험 제도에 개편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도 우리 과목하고도 좀 맞물려 있으니까 좀 같이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컨셉은 공부량의 현실화예요. 이 현실화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일수록 분량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법 과목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하고 또 겁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에 부응해서 강의와 교재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공부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처음 해봐. 국어, 영어 내가 학창 시절에 뭐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진짜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인드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법학 과목도 있고 일행직 기준으로 행정학도 있다 보니까 처음 보는 전공 과목을 이만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공부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주일, 이주일 갖고도 안 되고 한 달, 두 달 갖고도 안 되고 최소 10달 또는 1년 본의 아니게 2년, 3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분들한테 법학 과목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시죠? 이만큼 그냥 다 들으세요. 처음부터 던져버리면 과연 그게 소화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제 강의 분량을 현실화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행정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커리큘럼은 일단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노브를 가지고 쭉 설명드릴 건데, 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이 됐고 빨리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지금 당장 배속을 높이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는 감사하게도 이미 김대현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겠다고 이미 마음 먹고 지금 OT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짧게 커리큘럼은 도대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대충 러닝타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은요. 6월 달에 입문 강의로 시작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한 7시간 정도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고 필수 강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대폭 분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진행을 하면 아마 인강 사이트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뭐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죠. 조금 빠르신 분들은 5, 6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직 구급 시험이 6월 말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지 말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전부 다 2개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7, 8월 달에 기본 강의 진행되고 교재는 늘 그렇듯이 이름부터가 3분의 1로 컴팩트하게 줄여 쓴 기본서입니다. 앞에서 공부량을 현실화시키겠다. 컴팩트하게 진행시키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지가 여기 제목에 구현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러닝타임 같은 경우는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강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느냐. 작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6년도 대비 커리큘럼에서 각각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진행될 27년도 커리도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하에서 이렇게 기재를 해둔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강의로 넘어가는데요. 교재가 지금 전면 개정 중입니다. 이거 하느라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목이 미정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워크북이었죠. 그걸 좀 전면 개편해서 공부량을 더더욱 현실화해야겠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전면 개정 중이고, 나중에 제목 정해주고 출간 일자도 뭐 8월 중에 어느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공지할 겁니다. 어쨌든 커리큘럼은 완비되어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40시간 좀 안 되게 진행했는데 이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9월, 10월 안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인데요. 왜 기출문제 1이 있고 2가 있느냐?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컨셉은요, 공부량 현실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러너로 치면 내가 지금 운동장 10바퀴 돌 체력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85%를 먼저 완성하고 90% 완성하고 조금 더 넓혀서 95% 가고, 그 다음에 100점이 목표인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 범위를 더 넓혀서 요만큼을 더 나아가자. 점진적으로 공부량을 늘려가자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첫 번째 강의는 4개년 기출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내년도 지방직 9급을 준비한다 하시면 뭐 이제 그해 초에 국가직 9급이 이미 시행됐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정도 업데이트 하시면 한 4.5개년 정도 되니까 양적으로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기출문제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니까 부족하다 느낀 거지, 사실 요 정도만 제대로 씹어먹고 들어가도 우리 공무원 시험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소화를 잘하면 95점은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나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교육행정직 같은 커트가 높은 직렬 준비하기 때문에 나 100점을 목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넓혀가지고 10개년을 넘는 건 오바거든요. 법학 특성상 매년 개정이 조금씩 있고 내용이 좀씩 변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개정이란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출제 스타일이 바뀔 뿐 내용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요즘에는 시대가 더 빨리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에는 못 미치는 9개년. 그래서 이 교재만큼은 이제 홍대겸 변호사님, 우리 같은 학원에 이제 홍대겸 변호사님 훌륭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전부 다 보면 40시간 내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2달 안에 끝나고 이제 1, 2월 거쳐서 내년 3월이 되면 4월 초에 시험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거든요. 3월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 보고, 그거 끝나고 또 지방직 도전하시는 분들 6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4월, 5월 달에 지방직 모의고사를 봅니다. 얘네는 러닝타임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 2회 정도 모의고사 치르니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2개월 단위로 거의 딱딱 끊어져요. 이걸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왜 강조하고 앉아있느냐? 다른 강사분, 다른 학원 컬이랑 비교해보면 특히나 이 기본 강의 7, 8월 내에 여름방학 안에 끝내겠다고 해놓고 안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주 2회로 시작했던 강의가 점점 보강이 잡히기 시작해서 주 3회, 4회가 되더니 추석이 가까워졌는데도 안 끝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7월, 8월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전 범위를 다 볼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돼요. 특히나 나 여름방학에만 잠깐 노량진 와서 내가 강의 듣고 가겠다 생각했는데 복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났네?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세워놓은 일정에 이 시간표가 들어맞지 않으면 꽤 난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심화 강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러닝 타임도 컴팩트하다.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문제까지 하면 연말 딱 끝나거든요. 여기까지를 필수 컬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러닝타임 제가 더해보니까 한 124시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 컬이란 건 무슨 말이냐? 요 정도는 내가 듣고 충실히 복습을 해야 1회독, 조금 범위 넓혀서 2회독, 조금 범위 넓혀서 문제풀이까지 하고 3회독까지는 해야, 그래야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합격권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필수 컬이가 이만큼이니까 뒤에 건 안 들어도 되는구나. 자, 이것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구나.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요, 아직도 2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성기 때 뭐 100대 1 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거 너무 옛날이고 아직도 그래도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시험장 들어가서 한두 명만 합격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양이 요 정도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린다 뿐이지 사실 공부는 다다익선인 거죠. 다만 지금 7월부터 일찌감치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OT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연말 가가지고 급하게 합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직장 병행하느라 육아 병행하느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진지하게 합격을 노려보려면 그러면 124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실강 스케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분량을 소화를 하셔야 된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작년에 그랬다는 거고요. 올해 기준은 더 줄였습니다. 자, 무게중심을 앞으로 좀 더 옮길 거예요. 그래서 입문 강의 러닝타임이 7시간이었는데 작년 기준 17시간을 늘렸어요. 일단 5월 초에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19강으로 끝났고요. 제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가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9강 다 더하니까 한 17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문 강의 볼륨을 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기출문제 커리가 필수 커리에서 벗어났고요. 이 부분 전면 개정하고 있다 그랬죠. 이 부분에 2020년대 기출은 웬만하면 다 때려 넣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 강의 듣기 전에 법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경험상 저도 이제 강의 4년 차인데 기본 강의 때 저도 웬만큼 내려놓고 저 스스로 좀 현타 올 정도로 좀 쉽게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해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법학 적성에 안 맞는 분이 있고 유독 법학하고 안 친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5명 중에 1명 정도는요. 그래도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강사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최대한 막차 운행해서 버스 다 태워가는 게 강사의 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막차 태워가야겠다 해서 입문 강의 때 정말 기초 개념 제일 어려워하고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이해 어려워하고 난해하는 거 위주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 제대로 각 잡고 전범위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에서 앞에서 공부한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가면서 여러분들 독립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본격적인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게 이 필수커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 공무원이 꼭 될 거야. 내가 다짐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갑자기 없던 힘이 샘솟아나고 예전에 해본 경험이 없는데 없던 체력과 없던 공부머리가 막 생겨나서 갑자기 이 100강짜리 강의를 툭 던졌을 때 내가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법학 과목은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씩 한 퀘스트 클리어해 가면서 뒷단계로 나아가자는 게 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본 개념의 비중을 두되 좀 더 현실화시켜서 분량은 줄일 거예요. 필수커리의 분량을. 그래서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보통 패스권을 가지고 학습을 하실 테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 졸업반이라서 예를 들어 한 6학점, 9학점 듣고 애매하게 좀 병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필수커리니까 요 정도는 어떻게든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15학점 이상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나아가는 거죠. 왜냐? 공부는 다다익선이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쯤이면 점점 공부량을 늘려가면서 학습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문제풀이 한 번 더 회독을 해주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큰 도전이 아니야.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뛰어봤기 때문에 네 바퀴 정도 오늘부터 뛰는 건 그리 힘들지 않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소화했다 합시다. 근데 어쨌든 9학점도 대학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 빡셉니다. 막 3주씩 날라가요. 벼락치기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아갈 시간 없네? 그럼 스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갈 수 있도록 2달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레고를 조립했다 풀었다 할 수 있듯이 중간에 내가 스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여기부터 이제 그만할래. 나 도저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스탑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100 몇십 시간짜리 기본 강의도 있단 말이죠. 이만한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습관이 안 돼 있고 나 법학 처음 해보는데 들으세요. 어떻게든 소화하면 남는 게 많을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아니 듣다가 그만둬버리면 한 바퀴를 채 못 돌게 되잖아요. 행정법을 전범위 한 바퀴, 2바퀴라도 돌아봐야 대충 전범위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시간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이렇게 보완해야겠다. 내 머릿속으로 청사진이 생기는데 한 바퀴를 너무 크게 설정해서 돌다 말면 그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앞에 기본 개념에 좀 더 주안점을 둘 거고요. 자, 그럼 제시하시는 분, 삼시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합류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부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시하시는 분들 보통 어떻게 하느냐? 커리큘럼이 이렇게 이어져? 그러면은 나는 베이스가 있는 셈이니까 여기부터 또는 여기부터 합류하면 되겠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당장 국가직 직후만 해도 지방직에서 이제 꼭 붙어야 되는 분들이 한 200명, 300명 다 막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담 요청하신다고요. 문제풀이를 조금 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 공무원 행정법은요. 대단한 응용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대법원 판례와 법조문의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내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시험지랑 계속 대화를 한다 그래서 어떤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요. 뭐 엄청 고민하고 옆에 사람은 20분 풀 거 나는 막 200분 풀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잡고 문제풀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모의고사 강의 26년도 커리 하시는 분들 모의고사 커리 하고 있지만 한 타임에 한 회차 20문제에 15분, 20분 정도 잡고 풀거든요. 15분 잡고 풀면 1시간에 4세트는 푼다는 얘기예요. 각 잡고 날 잡고 풀면 문제,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는요. 전부 다 훑어볼 수 있어요.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면 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틀린 문제에 뭐뭐 틀렸습니까? 해서 돌이켜보면 그분들 틀린 문제 절반 이상이 다 기본 개념이고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처음에 너무 양을 늘려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무리해서 보다가 핵심이 되는 내용, 빈출이 되는 내용을 놓쳐서 기본 개념 놓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경우가 99%거든요. 그러니까 제시신 분들 모든 커리를 따라하기 힘들어. 그러면 모든 커리 안 따라가시면 돼요. 일부만 들어야 하는데 그 일부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은 99%첫 단추를 잘못 깼거든요. 첫 단추가 엉망으로 지금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부터 내가 이쁘게 꿰봐야지 옷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시나 제시나 똑같아요. 기본 개념을 충실해야 된다. 왜냐? 우리 시험은요. 대단한 응용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열의 9은 진짜 사례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사례형 문제가 아주 드물게 응용을 요하는 문제가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요. 걔는 다 같이 틀리는 겁니다.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나만 그거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커리큘럼 요약이었고요. 이제 긴 호흡으로 쭉 한번 봐봅시다. 2027년도부터 뭐가 바뀌는지 아예 이제 뉴스에 이제 무지한 분들을 위해서 다 떠먹여 드리는 겁니다. 2027년부터는요, 한국사가 빠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3과목이 있었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쯤 그래도 구경을 했던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 2개 있었습니다. 가장 응시자가 많은 일반 행정 기준으로 행정법 행정학이고요. 교육행정, 교육청 근무나 학교 행정실 근무를 희망하시면 행정법 교육학이었죠. 아무튼 각 직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5과목이었다.
그리고 각 과목당 20문제, 사지선다 20문제였는데요. 한국사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과목 남았는데 자 보세요. 각 과목이 5문항씩 늘어났어요. 자, 5문항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 비해 어떻게 됐느냐? 전공 비중이 5과목 중에 겨우 2과목이었는데 공통 과목이 하나 날라갔으니까 당연히 비중이 50%가 됐겠죠.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 인사혁신처가 취해온 스탠스를 볼게요. 2022년도부터 행정법, 행정학 전공 과목이 각 직렬별로 필수 과목이 됐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동점자라면 전공 과목이 고득점인 사람을 합격시켜 줬거든요. 그러다가 전공 과목 비중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쭉 보아하니 전공 과목의 무게중심을 옮겨놓겠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전공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전공 과목 비중 늘어났다,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건 제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100%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행정법 이제 중요해졌으니까 기본 강의 100강 듣자. 교재 1000페이지짜리 기본적으로 다 달달 외우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부량을 처음부터 늘리고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법학 과목을 100강씩 1년 내내 그 두꺼운 커리 방대한 책을 다 따라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양을 확 늘리고 시작하면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이제 7급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7급도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뉘죠. 그러면 행정법 과목은 7급과 9급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7급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25문항이었고요. 9급은 이제 27년도부터 25문항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안에 출제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요. 항상 25문항 중에 5문제에서 6문제까지는 행정법 강론이라는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요. 총론에서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9급 같은 경우는 20문항일 때부터 총론만 나왔고 25문항일 때 강론을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공통입니까? 총론과 총론이 공통이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7급 총론은 9급 총론보다 어렵겠지? 아닙니다. 그냥 매 회차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총론을 대비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 사이트 어느 학원을 가든 별 구분 없이 급수 구분 없이 강의가 올라와 있고 개설이 돼 있으면 걔는 7, 9급 공통 총론인 거예요. 그냥 뭐 행정법 기본 강의다 총론입니다. 강론은 7급 전용 강론이라는 말이 붙어서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7급 준비하신 분들도 아까 커리큘럼 순서 설명드렸잖아요. 9급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시되 거기다가 강론만 더해서 공부 범위를 늘리면 되고 모의고사를 대비를 할 때 그때 7급 전용 모의고사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후반부 가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7급과 9급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시험 일정은 어떻게 다르냐? 내년에 이제 시험 보겠죠. 상반기에는 9급이 먼저 치러집니다. 국가직 9급 4월 초에 있고요. 6월 뭐 한 셋째 주 정도에 지방직 9급이 있고요. 그럼 상반기가 끝나요. 자, 연이어서 하반기에 국가직 7급 2차 필기 시험이 9월입니다. 행정법 기준으로 9월에 치러지고요. 피셋이 1차가 있잖아요. 그 관문을 넘어야 2차도 볼 수 있는 거죠. 피셋은 요 앞에 7월달, 6월달에 치러지고 지방직 7급은 피셋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최초로 11월달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내 발등에 가장 불떨어진 분은 국가직 9급이죠. 왜냐? 이 영상이 빨라도 6월 말, 지금이 이제 5월이네요. 빠르면 이제 5월달, 뭐 6월달에 본다고 하면 7월부터 27년도 컬이 따라가는데 사실 1년도 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가직 9급 이분들이 제일 마음이 급할 테니까 이분들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상정해 놓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넘어가시면 기본 강의 완강 시점을 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커스랑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학원들은 다 이제 메이저 학원들이요. 다 이제 그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이 경쟁률이 기본 두 자릿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해내야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머릿속으로 계산이라도 좀 해보자는 거죠. 학원 수강 신청할 때 뭘 우선으로 하고 뭘 후순위로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자,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가정할게요. 내가 네 과목을 다 노베라서 네 과목 다 기본 강의 들어야 되는데 다 100강의라 합시다. 그리고 한 강당 1시간이라 할게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른 그 과목, 그 선생님은요. 기본 강의 30시간 할 수도 있고요. 130시간 할 수도 있어요. 아는데 일단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00강 100시간이라 할게요. 자,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1시간 수업 듣고 1시간 복습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한 강을 소화하는 데 드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6일 열심히 공부한다 할게요. 순 공부 시간은 8시간입니다. 순 공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딴짓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인강을 집중해서 본 것도 넣어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주에 24강 듣겠네요. 한 달은 4주니까 한 달에 96강 들을 거고요. 그러면은 400강을 다 들으려면 4달 정도 필요합니다. 7, 8, 9, 10월. 조금 넘어가면 이제 11월 초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7월부터 4월 초까지가 이 기간이라면 거의 절반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기본 강의, 네 과목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절반 날라가요. 자, 근데 뭐 국어가 요즘에 좀 피셋 닮아가서 뭐 좀 지문 보고 고민해야 될 게 많아. 영어도 독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나는 행정법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시간으로 안 끝나는데? 자, 그래서 한 강당 1시간 수업 듣고 1.5시간 복습한다 해봅시다. 그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여유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유 시간이 좀 더 줄어들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전제가 뭐였죠? 전업수험생이 하루에 순공부 시간 8시간 찍고요. 전업수험생이 하루 순공부 시간 8시간 찍고요. 그 다음에 주 6일을 공부하는 걸 전제했잖아요. 그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죠. 자, 근데 맘시생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 카페도 뭐 누구누구 맘, 누구 엄마 해가지고 많이 올립니다. 아, 공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직장 같이 다니면서 퇴사 고민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학업병행. 아직 졸업을 안 했어.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여기 와서 기본 강의 듣고 돌아가서 나 인강으로 병행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알바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공부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복습에 1.5시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법학이랑 많이 안 친하면.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는 다 뭐였죠? 7월 달에 여유 있게 학원 커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합류했다는 걸 전제했죠. 연말에 급하게 시작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초에 국가직 9급 TO가 줄었어요. 그래서 우수수 나갔다가 지방직 9급 6월달 시험 치는 지방직 9급 TO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2월달 3월달에도 지방직 보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과연 이 정도가 되겠느냐?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저도 압니다. 아니 뭐 한 80강 정도 하더라. 근데 제가 뭘 가정했죠 또? 한 강에 1시간이라 했는데 러닝 타이밍이 진짜 그런가요? 90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래저래 따지면 자, 그리고 기본 강의라 그래서 첫 번째 강의만을 일컫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영어로 치면 어휘 강의는 30강이야. 근데 독해도 있고 뭐도 있고 행정법도 1, 2로 나눠져 있어서 기본 심화 나눠져 있어서 보니까 이걸 다 들어야 비로소 전범위야. 이러면 전범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강의를 모두 통칭해서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럼 사실 실질이 다르지 않고요. 심지어 법 과목은 100강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100 몇십 시간 러닝타임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합격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시간은 없는데 엄청 훌륭한 강의잖아요, 다들? 뭐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시간은 없는데 엄청 훌륭한 강의들이 볼륨이 이만해요. 문제는 뭐냐? 모든 게 거기 들어있지만 내가 소화할 수가 없다고요. 호텔 뷔페를 가서 모든 걸 내가 다 쯔양이나 힙합처럼 다 먹고 나오면 뽕을 뽑겠지만 뽕을 뽑을 수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위는 그 정도가 결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래도 베이스 있는 시험이나 베이스 있는 직렬을 고르겠대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노베이스예요. 정말 특수한 직렬, 내가 정말 특수한 직렬을 희망하는 특수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노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인강 배속 높여서 듣고요. 복습을 안 해요. 안 하거나 정말 대충 이상하게 합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강의를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가야 되느냐?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못하게 된다고요. 왜냐? 너무 볼륨이 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의가 분량이 적어야 돼요. 커리큘럼 영상에서 저 강의 잘합니다. 저 적중률 100%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리고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적중률이 높은 머시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핵심은 일단 분량이 현실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복습을 아예 안 합니다. 제 강의 4년 차인데요. 작년 말에 깨달았어요. 복습을 대충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50% 정도는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보니까 행정법은 기출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진도부터 나가고요. 나중에 몰아서 회독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무슨 얘기요? 강의만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5배속 누르고 가만히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가요. 눈에 뭔가 발리는 것 같아. 그냥 막연히 남지 않을까? 요걸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아, 선생님, 저는 단원별 문제집을 사서요. 그거 문제 몇 개 풀어보니까 대충 정답이 한 10개 중에 7개 맞추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행정법이요. 대단한 응용을 안 하는 건 맞지만 응용을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주된 키워드들을 좀 외울 게 많아요.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백날 후반부에 해야 될 작업이 문제풀이 해봤자 어차피 점수로 직결이 안 됩니다. 요런 걸로 복습을 안 하든지 복습을 대충 하든지 요렇게 해버리면 강의 방금 1시간 들은 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이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안 그래도 시간 없어서 겨우 내가 시간 쪼개가지고 잠줄여 가면서 겨우 들었는데 그거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잔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강의만 듣는다는 건요. 내가 헬스장 가가지고요. PT만 받는 거예요. 개인 몸짱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PT 받고 동작을 배운 다음에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자기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분명히 반문할 겁니다. 아니 근데 PT 받고 선생님이 시켜서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뭐라도 남잖아요. 조금 그래도 운동이라도 되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속된 말로 돈지랄이긴 한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맞는 얘기예요. 뭐라도 남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죠.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어제 나보단 조금 똑똑해지는데 문제는 아주 조금 천천히 똑똑해진다는 게 문제죠. 우리 시험은요. 어제 나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좋은 결과 보장되느냐? 잔인하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합격선이 85점이라고 한다면요. 그 속도로 강의만 들어서 쬐끔쬐끔 뭐 오늘은 50점, 내일은 51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합격선에 1점이라도 못 미치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로 50점짜리 파운데이션을 갖춰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합격선을 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남는 거 맞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얼만큼 남느냐? 얼만큼 빨리 남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결국 복습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복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 개인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 일반적인 강의들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시간을 안 남겨줘요. 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강의로 전부 채우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의가, 강의력이 이 사람은 훌륭하고 뭐 훌륭하지 않고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인강 듣고 들으면서 수험생활 다 해결한 사람이지만, 메이저 학원 강의가 어떤 건 적중률 100%, 어떤 사람은 적중률 20% 이렇던가요? 거기서 나름 타수 제일 높아요. 제일 위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해서 1타지?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 사람은 너무 잘 가르치는데 이 정도 편차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7일에서 14일 정도 무료 수강권을 처음 회원가입하면 주잖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각 학원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강사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딜리버리를 하고, 딕션은 어떠하고, 배속을 1.5배 했을 때 뭉개진지 안 뭉개진지 이미 다 보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전에 더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될 건 뭐냐? 결국 내가 실력을 올리려면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 걸로 만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강의냐,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의냐, 즉 컴팩트 하냐 안 하냐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문은, 누군가의 반문, 벌써부터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전공 과목 더 중요해지고 행정법도 더, 이번에도 뭐 26년도 국가직 9급도 어렵게 나왔으니까, 아니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면 안 되고 더 늘려가지고 더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공부해가지고 시험이 대비가 되느냐,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사실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컴팩트하게 강의를 구성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공부해라,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죠? 컴팩트하게 제가 일단 줄여놨으니, 여러분들 마라톤 나가는 초심자 러너로 치면 기초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네 한 바퀴 저랑 한번 같이 돌아보시죠. 조금 체력 오르셨나요? 그러면 조금 더 두 바퀴 이번에 돌아보시죠. 이게 되면 자신감에 힘입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뛰어보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겨우 따라왔는데, 와, 내가 기초 체력이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훈련까지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톱하시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 그것도 개별적인 여건이 다르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스톱을 외치시라는 게 이 컴팩트한 커리큘럼의 요지인 거지, 내가 예를 들어 기출문제 15개념까지 다 보고 싶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5개념만 보세요. 5개념만, 여러분 시간 남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그냥 조금만 하시고요, 5개념으로 그냥 만족하시죠. 이런 뭐랄까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거꾸로 볼게요. 내가 마라톤 처음 나가요. 처음부터 이만큼 운동장 한 바퀴 뛰래요. 가능하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42.19km를 결국 뛰어야 하니 처음부터 마라톤 풀코스 어떻게든 뛰세요.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 30km, 20km, 10km 이건 껌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억지로 내가 아직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법학이랑 친해지도 않았는데 100몇 강을 들어버리면 어차피 완강을 못해요. 물론 진도율은 어떻게든 100%를 채우겠지만, 저도 100 몇십 강 들어봐서 알지만 결국 배속 높이고 복습 안 하고 좀비처럼 앉아만 있을 거잖아요. 저도 나름 성실하다고 자부하지만 20대 때의 저로 돌아가도 100 몇십 강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점점 줄여나가는 공부보다는 나의 체력 수준에 맞게, 나의 학습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그러니까 행정법 비중이 커지고 앞으로 어렵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게 들어있대요. 올인원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 안에 담겨있대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것만 들으면 어떻게든 소화하면 이번 시험에서 몇 점 보장되는 것 같아.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조금씩 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줘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해 봅시다. 전공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정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아쉽게도. 법학 과목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만한 강의, 너무 욕심내가지고 이만한 강의, 이만한 교재 가지고 돌리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서 많이 해야 되는 만큼 처음부터 조바심을 버리고 조금씩 체력을 늘려나가자. 그래서 컴팩트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자.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거는 강사가 알아서 커리큘럼 안에 다 녹여놨으니까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그냥 뇌 빼놓고 학원이 마련한 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놓고 언제 기본 강의를 다 끝마칠 수 있을지도 기본적인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면 그냥 원 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테일한 공부법, 예를 들면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끝내면 되느냐?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제가 뭐 제가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만드는 거라서 카페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제가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소통 게시판 쪽에 공부법 강의라고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에 제가 그때그때 화면 녹화로 복습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해요? 계속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되니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같은 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가 궁금해 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그때그때 빠르게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개편이 있었는데 공부의 본질은 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법 과목이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물론 이제 출제 기관에서 그렇게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겠지만 사실 문항수 정도 좀 변화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인 건 여전하기 때문에 정도를 지켜가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목표하신 바 모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체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페로 오시면 성심성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